아스날이 제주스에 이어서 진첸코까지 맨시티로부터 영입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노 기자도 이 진첸코의 아스날 이적을 희열이고 아주 이적에 근접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온스테인도 사실상 아스날이 맨시티와의 이적료 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진첸코의 계약 기간은 4년이 될 예정이고 진첸코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 3천만 파운드, 여기에 보너스 조항 200만 파운드까지 더해서 총 3,2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약 502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진첸코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진첸코의 영입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502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맨시티의 백업 선수를 사오는 게 맞는 결정인 거냐 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진첸코가 맨시티에서 5시즌 동안 뛰었는데 맨시티에 있는 5시즌 동안 리그에서 1,500분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고요. 선발로 15경기 이상을 나와본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만큼 진첸코의 역할은 맨시티에서 백업 자원으로 분류되었다는 건데 맨시티의 백업 자원을 아스날이 50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영입한 것은 너무 비싸게 영입한 것이다. 이러한 반응도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진첸코가 그래도 맨시티의 스쿼드가 워낙에 강력해서 나오는 시간이 적었지만 나올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펼치는 경기가 나름 많았다. 이제 그리고 이 진첸코의 멀티 능력, 왼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아스날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반응이 반대로 또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진첸코는 아스날에게 분명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 아스날이 4위 싸움에서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와 왼쪽 풀백 자리의 스쿼드가 너무나 얇다는 것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파티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하고 왼쪽 풀백 자리에서는 티어니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중앙 미드필더와 왼쪽 풀백 자리가 아스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파티가 없으니까 엘넨이나 로콩가가 나왔는데 파티처럼 볼을 전개하는 역할, 그리고 수비적인 역할을 엘넨이와 로콩가가 충분하게 수행해주지 못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는 더 심각했는데 티어니가 부상을 당하니까 타바레스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타바레스가 수비적으로는 정말 불안한 선수 중 한 명이라서 타바레스의 실수 때문에 아스날의 수비가 불안해지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타바레스 자리에 어떤 선수를 배치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난 시즌 아스날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뛰는 소아레스를 왼쪽으로 배치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소아레스가 왼쪽에서 뛰니까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소아레스의 왼쪽 풀백 기용은 실패했고, 그리고 토미야스를 왼쪽에 기용하기도 했는데 토미야스가 왼쪽에 기용됐을 때는 그래도 공수양면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지만 오른쪽에 토미야스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소아레스가 나왔을 때는 소아레스가 토미야스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자카를 왼쪽 풀백으로 내리는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전략은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했을 때 종종 사용했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파티가 부상당한 상태에서 자카까지 왼쪽 풀백으로 내려가면 중원에 엘네니와 로콩가 두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티어니 한 선수가 없을 뿐인데 이 티어니의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승점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면서 결국엔 4위 싸움에서 패배하는 결과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첸코가 아스날로 오게 되면 진첸코는 왼쪽 풀백 자리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그래도 준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진첸코의 영입은 그래도 아스날에게 필요한 영입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진첸코가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진첸코가 온더볼 능력도 좋고 볼을 전개하는 능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진첸코를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썼는데, 이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니까 그 앞선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포든, 이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진첸코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 여기에 더해서 진첸코가 공격성도 충분히 갖춘 선수라서 살짝 올라가주면서 진첸코, 왼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이 3명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왼쪽 공격 라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줬던 선수가 진첸코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측면 공격까지 담당해주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잘 수행해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4-2-3-1 전형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자카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할 때는 4-3-3 전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티어니가 직선적으로 올라가주는 플레이는 잘하는 선수인데 중앙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서, 만약에 이 자리에 진첸코가 나온다면 자카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카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미스로우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진첸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스날이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첸코가 왼쪽 풀백이 아니라 자카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격할 때 진첸코가 올라가주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스미스로우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주는 이러한 플레이까지 수행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다음 시즌 진첸코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첸코의 영입은 여러모로 아스날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래 중앙 미드필더로 뛰던 진첸코를 풀백으로 기용해보자, 풀백으로 기용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해보자, 이 제안을 과르디올라에게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테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첸코를 그만큼 잘 아는 아르테타 감독이면 충분히 진첸코를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첸코의 영입은 3,2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이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스날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